민서연, 넌 날 버렸다고 생각했겠지. 강남 재개발 회사 전무 한서준. 7년 만에 고향 강원도로 내려온 이유는 단 하나, 전처에게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늦은 복수였습니다. 억대 연봉, 고급 외제차, 번쩍이는 금장 시계. 모두 그녀 앞에 내밀기 위한 무기들이었지요.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던 그 순간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향 냄새와 불단 위에 놓인 서연의 사진이 서준의 시간을 단숨에 멈춰 세웠습니다. 그녀는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진실, 서준이 몰랐던 아이의 존재. 과연 그는 이 모든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 된 한서준이라고 합니다. 강남 재개발 건설사 전무이사입니다. 억대 연봉, 고급 아파트, 수입차 한 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복수를 하기 위해서요. 이 이야기는 3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임원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비서가 건넨 봉투 하나. 그 안에는 강원도 산골 재개발 프로젝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무님, 이번 프로젝트 담당자로 지정되셨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버린 전처 민서연이 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7년 전 저는 빈손으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못한 시골 청년,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서연은 그런 저를 처음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서준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괜찮아.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차 모든 게 변했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혼해요. 더는 당신과 못 살겠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너무 가난해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날 밤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두고 봐. 언젠가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야간 대학을 다니며 학위를 땄고 건설업계에서 인맥을 쌓았습니다. 프로젝트 하나하나 성공시키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무이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였습니다. 민서연, 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야. 3일 전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금장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명함 케이스를 열어 전무이사 한서준이라는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 준비됐어. 돌아갈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고급 SUV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3시간 남짓한 거리. 창밖으로 펼쳐지는 산과 강을 보며 어린 시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 오늘은 복수의 날이야. 오후 2시, 저는 서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단층집, 녹슨 대문, 갈라진 시멘트 벽. 7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낡아 보였습니다. 역시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사는구나. 묘한 쾌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정장 재킷을 털었습니다. 손목에 금장 시계를 일부러 드러내 보이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7년을 기다렸어. 손가락이 초인종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리리링 경쾌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띠리리링.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일 오후 집에 사람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대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밀었습니다. 삐걱. 대문이 열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나야, 서준이야. 있어?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관문까지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향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제사상에서 맡던 그 냄새였습니다.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하얀 천으로 덮인 불단,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액자 하나. 민서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하지만 그 옆에는 국화꽃과 향이 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 내가 왜 여기 왔니? 뒤를 돌아보니 등이 굽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민영호 씨였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장인의 얼굴은 너무나 늙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서연이는 어디 갔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천천히 불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아, 서연이는 여기 없어.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단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장인어른?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인 민영호 씨는 천천히 불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가느다란 연기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이가 너무 일찍 갔단다. 장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불단 위 사진 속 서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언제 어떻게 된 겁니까?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향 연기만 조용히 피어오를 뿐이었습니다. 앉거라. 이야기가 길다. 장인이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마셔라. 내 얼굴이 새하얗구나.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했습니다. 장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가 너랑 이혼한 직후였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단다. 병원이요? 말기 위암이었어. 이미 전이가 된 상태였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기 위암이라고요? 그래. 의사 말로는 1년도 넘기기 힘들다고 했어. 장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말을 안 하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이가 그러더구나.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짐이라니요. 전 그의 남편이었는데 이미 이혼한 사이였잖니. 장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저였으니까요. 서연이는 끝까지 널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이혼할 때 그렇게 차갑게 군 것도 너를 떠나보내기 위해서였단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난한 게 싫어서 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마지막까지 혼자 버텼어.
병원비도 스스로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했지. 그래서 돌아가신 겁니까? 그래. 3년 전 겨울이었어.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단다. 장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준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전부였어.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년 동안 품어온 복수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미워했던 사람은 사실 저를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인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는 고개를 들고 불단을 바라봤습니다. 향 연기는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서준아. 그래도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장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서연이가 남긴 게 하나 있긴 해. 뭡니까? 편지야. 내게 주라고 했어. 장인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주시는 겁니까? 서연이가 그랬어. 내가 이곳에 직접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서준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글씨체였습니다. 지금 읽어도 됩니까? 그래. 천천히 읽어봐라.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서연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넌 내가 떠난 걸 알게 됐겠지. 미안해. 끝까지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아. 내가 나 때문에 묶여 있는 게 싫었거든. 넌 더 넓은 세상에서 살 사람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편지를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를 부탁해. 아이라니요? 장인을 급히 돌아봤습니다. 장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가 이혼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 하지만 내게 말하지 않았지. 부담 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연이 언니가 키우고 있어. 설아라고. 너도 알지? 설아 씨요? 7년 전 결혼식 때 잠깐 본 기억이 났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서울이요? 주소 좀 알려주십시오. 서준아, 진정해. 장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설아는 널 좋게 보지 않아. 서연이를 혼자 떠나보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도 제 아이잖습니까? 알아. 하지만 서두르면 안 돼. 설아도 시간이 필요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이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아이가 있었다니. 7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주소만 알려주십시오.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장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라. 설아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장인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당장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꼭 쥐었습니다. 불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책임질게. 우리 아이 꼭 찾을게. 향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의 사진 속 미소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근처 모텔에 묵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일까, 딸일까? 누구를 닮았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다음 날 새벽
서울로 향했습니다. 설아의 집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곧 내 아이를 만나게 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마주할 진실이 얼마나 가혹할지. 서울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은 계속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온통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지?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라고 하면 놀라지 않을까? 마포구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자. 이제 도망칠 수 없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1205. 설아의 집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 문 너머에 내 아이가 있을 거야. 손가락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리링. 잠시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7년 전 결혼식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설아였습니다. 저 한서준입니다. 설아 씨 계십니까? 인터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왜 왔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설아 씨, 제발 부탁입니다. 잠깐만이라도.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보여줄 것도 없고 할 말도 없어요. 인터폰이 뚝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리링. 하지만 이번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설아 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복도에 제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옆집 문이 삐걱 열리더니 중년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시끄러워요. 여긴 주거 지역이에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1205호 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터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준 씨, 설아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당신 정말 뻔뻔하네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게 죽어갔는지 알아요? 당신은 그때 뭐 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이혼하고 단 한 번도 연락 안 했잖아요.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서연이는 당신 때문에 혼자 아파했어요. 병원비 때문에 밤낮으로 일했고 그러다 결국 쓰러졌죠. 설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이를 보겠다고요? 무슨 자격으로요? 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는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냥 남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설아 씨 제발 돌아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인터폰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내 아이야.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설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구나. 남자아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까만 머리, 동그란 눈,
서연을 닮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설아가 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설아 씨, 저 아이가. 보지 마세요. 설아가 아이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안 돼요. 하늘이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하늘이.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쁜 이름이네요. 당신이 지을 권리 없던 이름이에요. 서연이가 혼자 지었어요. 설아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아 씨,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아이와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하늘이는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제 아이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다시 메아리 쳤습니다. 하늘이가 깜짝 놀라 설아의 치마를 꽉 잡았습니다. 봐요. 당신 때문에 아이가 놀랐잖아요. 설아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이모가 있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5살이면 말을 할 나이인데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아 씨, 저 아이 괜찮은 겁니까? 그게 당신이 알 일이에요? 설아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경고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왜 말이 없었을까?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차에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설아는 날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인 민영호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장인어른. 서준아, 설아를 만났니? 네, 하지만 문전박대당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장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장인어른, 하늘이가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이상하다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을 한 번도 안 마주쳤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아, 하늘이는 조금 특별한 아이야. 특별하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발달이 조금 느려. 아직 정확한 진단은 안 나왔지만 설아가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상황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치료는 받고 있습니까? 설아가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 받고 있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구나. 내 아이가 아프다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도와야 합니다. 설아가 받아주지 않을 텐데.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죠. 제 아이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알았어. 내가 설아한테 말해볼게.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리고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라도 지켜줄게. 꼭.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 거리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늘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모습,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던 모습, 발달이 느리다고 했지.
도대체 어떤 상태인 걸까?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지도 않고 차를 몰았습니다. 어제 갔던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설아가 아이를 데리고 나올 거야. 오전 8시쯤 예상대로 설아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설아는 아이를 데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둘은 함께 탔습니다. 저는 그 버스를 따라갔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한 유치원 앞에서 버스가 멈췄습니다. 설아와 하늘이가 내렸습니다. 푸른 하늘 유치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설아는 하늘이를 유치원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하늘아,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알았지?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설아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모가 저녁에 데리러 올게. 사랑해. 하늘이는 천천히 유치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이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사람도 많이 힘들겠구나. 설아가 다시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유치원 담 너머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늘이를 찾았습니다. 운동장 한쪽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공을 차며 놀고 있었지만 하늘이는 그저 작은 돌멩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돌을 하나씩 주워서 일렬로 놓고 있었습니다. 왜 혼자 놀고 있을까? 선생님 한 분이 다가갔습니다. 하늘아, 친구들이랑 같이 놀까?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이 손을 내밀었지만 하늘이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포기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하늘이는 다시 돌멩이만 만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이가 저렇게 외롭게 지내고 있었구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유치원 정문 쪽으로 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으로 보이는 분이 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 민하늘이라는 아이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장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하늘이와 무슨 관계시죠? 저는 하늘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요? 원장 선생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하늘이 아버지는 안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아이를 찾게 됐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보호자 동의는 받으셨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정보를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하늘이는 정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이예요. 특별한 관심이요?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돈 문제입니까? 그것도 있고 보호자분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상황이시죠. 원장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먼저 보호자분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게 먼저예요. 원장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유치원 앞을 서성였습니다. 오후 4시 하원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둘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하늘이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유치원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웃으며 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설아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이모가 늦었어. 숨을 헐떡이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설아는 아이의 가방을 메고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 재밌었어? 하늘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았구나. 설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둘은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하늘이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에 도착한 후 저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장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장인어른. 서준아, 어떻게 됐니? 오늘 하루 종일 하늘이를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아이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입니다. 장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혹시 정확한 진단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 확정은 안 났어.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일 가능성이 높대. 자폐.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 말로는 조기 치료가 중요하대. 그런데 설아가 돈이 없어서 제가 돕겠습니다. 설아가 받아줄까? 설득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전화를 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12층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 내 아이가 있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아파트로 갔습니다. 이번엔 준비를 했습니다. 근처 서점에서 육아 책 몇 권을 샀습니다. 자폐 아동에 대한 책도 샀습니다. 그리고 꽃다발 하나를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리링. 또 왔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설아 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늘이 치료비, 제가 되겠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하늘이한테 필요한 치료,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문 열어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설아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네. 제 아이니까요.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약봉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설아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설아는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하늘이는요? 방에서 자고 있어요. 낮잠 시간이거든요. 그렇군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치료비를 대주실 거예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왜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제 아이니까요.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죠. 설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역할 안 하셨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변명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저도 한계였거든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늘이 치료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제 월급이 250만 원인데 치료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이 드나요?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놀이치료. 다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한 달에 2번밖에 못 받고 있어요. 설아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이 골든타임인데 제대로 치료 못 받으면 평생 힘들 거라고.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요?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네. 필요한 치료 전부 받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늘이 만나셔도 돼요. 설아가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일어나. 손님 오셨어. 잠시 후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저 아이가. 하늘이는 저를 보더니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하늘아, 인사해. 이분은 설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하늘아. 나는 한서준이라고 해.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엉뚱한 곳만 바라봤습니다. 하늘아, 악수할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늘이는 제 손을 보더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미안해. 놀랐구나. 손을 걷었습니다. 설아가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늘이는 낯을 많이 가려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친해지면 되죠.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까만 눈동자, 작은 코, 귀여운 입술. 서연을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하늘아, 뭐 하고 싶어? 설아가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거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블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블록하고 싶구나. 알았어. 설아가 하늘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이는 블록 쪽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블록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일렬로 쭉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색깔별로, 크기별로 정확하게 정렬했습니다. 저렇게 노는 게 좋아해요. 설아가 말했습니다. 일반 아이들처럼 뭔가 만들지 않고 그냥 줄 세우는 것만 좋아해요. 그래도 집중력은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좋아하는 건 몇 시간이고 해요. 근데 관심 없는 건 절대 안 해요. 하늘이를 지켜봤습니다. 블록을 정렬하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다른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나 설아가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언어는 어느 정도 되나요? 단어는 몇 개예요. 엄마, 물, 밥 이 정도요. 문장은요? 아직 못해요. 또래는 다 문장으로 말하는데. 설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설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제일 힘든 건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이요? 애들이 하늘이를 따돌려요. 말도 안 하고 같이 안 놀고 혼자만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하더래요. 그럼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특수학급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특수학급은 대기가 너무 길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요? 최소 6개월이래요. 그것도 운 좋으면이고요. 그럼 그동안은요? 계속 일반 학급에 있어야죠. 견디면서요. 설아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서연이가 부탁했는데 전 제대로 못 키우고 있어요. 아닙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아니에요. 저 혼자선 한계예요.
설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솔직히 당신이 미웠어요. 왜 혼자 다 떠맡고 사냐고, 왜 우리만 힘들게 하냐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젠 알겠어요.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설아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서준 씨, 진짜 도와주실 거죠? 네. 약속드립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하늘이한테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네. 아직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럼 뭐라고 하죠? 그냥 삼촌이라고 해요. 친한 삼촌.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만 만나요. 평일엔 제가 키울게요. 주말만이요? 네. 하늘이 루틴이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바뀌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설아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늘이를 위해서라면 잘하신 결정입니다. 저는 하늘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블록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정확하게 정렬된 블록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어. 그날 저녁 설아와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어치료 주 3회, 감각통합치료 주 2회, 놀이치료 주 1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전문의 상담. 비용은 한 달에 약 400만 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내일 바로 병원 예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집을 나서며 하늘이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전히 블록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날 봐주겠지? 아빠라고 불러주는 날이 올까?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설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준 씨. 네. 서연이가 당신을 사랑했어요. 끝까지. 그 말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설아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준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전부였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설아는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핸드폰을 꺼내 장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장인어른, 저 설아랑 합의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하늘이 치료, 제가 전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고맙다, 서준아.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내가 돌아와줘서 다행이야. 장인어른,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하늘이가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요? 장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준아, 좋아진다는 게 뭘까? 그게 정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이 뭔지 모르겠구나. 하늘이는 하늘이야. 그 아이만의 속도로 자라는 거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할 수는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옆에 있어주면 말이야. 전화를 끊고 차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층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 있을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최고의 발달센터를 찾았습니다. 아이들 세상 발달센터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약을 하고 설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설아 씨, 내일 오전 10시에 예약했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네. 빠를수록 좋다고 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설아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저는 설아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구시정각 설아와 하늘이가 나왔습니다. 하늘이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아는 여전히 어색해 보였습니다. 하늘아, 삼촌한테 인사해. 설아가 하늘이를 가볍게 밀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친해지면 되죠.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설아가 하늘이를 안전벨트에 앉혔습니다. 하늘아, 꼼짝하지 말고 앉아 있어야 해. 하늘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원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늘이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가끔 손가락으로 창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일정한 리듬이었습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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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저렇게 자주 해요. 설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반복 행동이요? 네. 불안할 때 더 심해져요. 하늘이를 다시 봤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계속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게 편안함을 느끼는 방법이구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그러게요. 처음 와봐요.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시죠? 민하늘 어린이?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장난감들이 가득했고 다른 쪽에는 책상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원장 선생님 오실 거예요. 직원이 나가고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늘이는 장난감 쪽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아, 가서 놀아도 돼. 설아가 말했지만 하늘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난감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도 된다고 했잖아. 설아가 하늘이 손을 잡고 장난감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늘이는 천천히 블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렬로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준입니다. 민설아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기 계신 친구가 하늘이구나. 원장이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블록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네, 민하늘이에요. 몇 살이죠? 5살입니다. 그렇군요. 앉으세요. 원장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우리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상담과 검사를 진행할 거예요. 하늘이 발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하늘이 언제부터 이상 징후를 보였나요?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2돌 지나고부터요. 다른 아이들은 말을 하는데 하늘이는 엄마 빼고는 안 했어요. 눈맞춤은요? 거의 안 해요. 부르면 가끔 쳐다보는데 금방 시선을 돌려요. 친구들과의 관계는요?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 친구들이 다가오면 피해요. 원장이 메모를 했습니다. 특정 행동을 반복하나요? 네. 블록줄 세우기, 손 흔들기, 창문 두드리기 이런 거요. 감각 예민함은요? 큰 소리 들으면 귀를 막아요. 그리고 특정 옷감을 싫어해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늘이를 볼게요. 원장이 하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앉아 하늘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하늘아, 안녕. 나는 수진 선생님이야. 하늘이는 블록만 만졌습니다. 와, 블록 잘 세우는구나. 예쁘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늘아, 선생님 좀 봐줄래? 원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늘이는 손을 보더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원장이 블록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선생님 줄 수 있어? 하늘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원장이 블록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아, 엄마 어디 있어? 하늘이가 설아 쪽을 힐끗 봤습니다. 잘했어. 엄마 알고 있구나. 원장이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볼게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저희도 같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하늘이랑 단둘이 있는 게 좋아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설아가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혼자 두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우리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설아는 계속 손을 비볐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혼자 뛰쳐나왔습니다. 하늘아. 설아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하늘이는 로비를 가로질러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잡고 몸을 감쌌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이모 여기 있어. 설아가 다가갔습니다. 원장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손을 잡으려 했더니 갑자기 놀라서. 아니에요. 하늘이가 예민해서요. 설아가 하늘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하늘이는 설아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하늘아. 무섭지 않아. 저도 다가갔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아무도 안 다치게 할게. 하늘이가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날 봤어. 처음으로.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이가 촉각이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접촉을 싫어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신호를 주세요. 만지기 전에 말로 알려주고 하늘이가 준비할 시간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원장이 우리를 다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엔 하늘이를 설아 무릎에 앉혔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늘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레벨 2 정도예요. 레벨 2요? 네. 레벨 1부터 3까지 있는데 2는 중간 정도예요.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수준이죠. 설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원장이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하늘이는 아직 어려요. 지금부터 집중 치료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사회성 훈련, 그리고 행동치료가 필요해요. 모두 여기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저희 센터에서 다 가능해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주 5회 기준으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예요. 설아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많이. 괜찮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하늘이를 위해서라면요.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이 일정표를 건넸습니다. 이게 하늘이 치료 스케줄이에요.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천천히 적응할 거예요. 일정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빼곡하게 채워진 시간표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시간씩. 하늘이가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믿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한 거야. 상담을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는 설아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점심 먹고 가실까요? 괜찮아요.
하늘이가 피곤해 보여요. 그럼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차에 탔습니다. 하늘이는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미러로 하늘이를 봤습니다.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어. 설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늘이가 깨지 않았습니다. 제품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날 받아들이는 건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설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이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잘 자, 하늘아. 작게 속삭였습니다.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설아가 물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500만 원 정말 괜찮으세요? 네. 회사 일도 줄이고 하늘이한테 집중하려고요. 설아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니까요. 아들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네. 피는 못 속입니다.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서연이 알고 있을 거예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아들 꼭 지킬게. 그날 이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설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늘이를 발달센터에 데려다주고 치료가 끝나면 다시 데리러 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늘이는 센터에 가는 걸 거부했습니다. 차에 태우려고 하면 울었고 센터 문 앞에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선생님들 다 좋은 분들이야. 달래고 또 달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2주차부터는 울지 않고 들어갔고 3주차부터는 스스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4주차인 오늘 하늘이가 처음으로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늘아, 오늘은 언어 치료하는 날이야. 차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생님, 응? 뭐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래, 선생님 만나러 가는 거야. 백미러로 하늘이를 봤습니다. 하늘이가 창밖을 보며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말을 했어. 새로운 단어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센터에 도착해 수진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하늘이가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정말요? 대단한데요? 원장이 하늘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늘아, 정말 잘했어. 선생님 너무 기뻐. 하늘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언어도 늘고 눈맞춤도 조금씩 되고 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사회성 부분은 여전히 어려워하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힘들어해요. 규칙 있는 놀이는 따라가는데 자유놀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배워야 하거든요. 또래 친구들이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유치원에서도 혼자 놀았으니까요. 제가 소그룹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릴게요. 비슷한 또래 아이들 4명이서 주말마다 모여서 놀이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 하나요? 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요. 좋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하늘이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설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설아 씨, 하늘이 소그룹 프로그램 신청했어요. 그게 뭔데요? 또래 친구들이랑 노는 거예요. 사회성 훈련이요. 하늘이가 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설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토요일이면 제가 데려가야 하는데. 아니요. 제가 데려갈게요. 매번 그러시면 안 되죠. 괜찮아요. 하늘이랑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설아가 제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한서준 씨 진짜 변했네요. 네. 예전엔 돈만 밝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럴 줄. 하늘이가 당신을 바꾼 거예요. 그런가 봐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전무님, 이사님이 찾으세요. 지금요? 네. 급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40분 후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이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태윤 이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한 전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다고요? 김 이사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달 실적 봤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돼요? 전무님 담당 프로젝트 3개 중 2개가 지연되고 있어요. 곧 만회하겠습니다. 어떻게요? 회의에도 안 나오시고 출장도 거부하시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개인 사정이요? 김 이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여긴 회사예요. 한 전무. 개인 사정은 집에서 해결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실적 만회 못하시면 전무직 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네. 제주도 프로젝트 아시죠? 그거 마무리하세요. 그건 최소 2주는 걸립니다. 그럼 2주 동안 제주도 가 계세요. 안 됩니다. 뭐라고요?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김 이사가 일어섰습니다. 한 전무, 정신 차리세요. 당신 연봉이 얼마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제 아이 때문입니다. 아이요? 네. 제 아들이 아픕니다. 치료받고 있어요. 김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가족한테 맡기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돌봐야 합니다. 한 전무. 김 이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회사와 가족 중 하나 선택하세요. 네.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일하시면 못 써요. 이사님,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 주세요. 회사 남을 건지 나갈 건지.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사와 가족.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설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오늘 혼자 양치질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대요. 정말 기뻐요. 문자를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늘이가 혼자서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이 자리를 위해 달려왔는데 이제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하늘이가 더 중요해. 핸드폰을 꺼내 설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설아 씨,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회사 그만둘 것 같아요. 네. 무슨 소리예요? 하늘이 돌보려면 회사를 못 다니겠어요. 안 돼요. 당신 커리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늘이가 더 중요합니다. 설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서준 씨 진심이에요? 네.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결정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다음 날 토요일 하늘이를 데리고 소그룹 프로그램에 갔습니다. 센터 2층 놀이방이었습니다. 이미 3명의 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이 아빠예요. 안녕하세요. 다른 부모들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자, 친구들.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다른 아이들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늘아, 친구들한테 인사해. 제가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잘했어, 하늘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이 함께 놀았습니다. 공 굴리기, 블록 쌓기, 그림 그리기. 하늘이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하늘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아, 같이 놀자. 하늘이가 그 아이를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어.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아에게 오늘 일을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친구랑 대화했어요. 정말요? 네. 눈도 마주치고 대답도 했어요. 설아가 하늘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하늘아, 정말 잘했어. 이모 너무 기뻐. 하늘이가 설아를 보며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설아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니에요. 하늘이가 노력한 거예요. 한서준 씨 덕분이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을 봤습니다. 김 이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월요일까지 답변 기다립니다.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답은 이미 정했어.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지켜줄게. 끝까지.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회사로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하늘이를 센터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늘아, 오늘도 재밌게 놀고 와. 응.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대답이 늘었습니다. 삼촌도 일 다녀올게. 삼촌. 하늘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응, 하늘아?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같이 있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랑 같이 있고 싶다고 한 거야? 무릎을 꿇고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삼촌 일 다녀와야 해. 금방 올게.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터 선생님이 하늘이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선생님이랑 가자. 하늘이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하늘아.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사실 앞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가자 김 이사가 저를 봤습니다. 결정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표 내겠습니다. 김 이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진심입니까? 네. 진심입니다. 한 전무 7년이에요. 7년 동안 쌓은 커리어를 정말 버리시겠어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걸 선택하는 겁니다. 아이 하나 때문에요? 네. 제 아들입니다. 김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안 합니다. 좋습니다. 인사팀에 말씀하세요. 감사했습니다, 이사님.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인사팀으로 가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한 달 후 퇴사 처리됩니다. 알겠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년 동안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책상 위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전무님, 정말 그만두세요? 네. 왜요? 승진도 눈앞인데. 가족이 더 중요해서요. 부럽네요. 그런 선택할 수 있어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자유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설아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준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센터에서 연락 왔어요. 하늘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쓰러졌대요. 뭐라고요? 지금 병원으로 간대요. 어느 병원이요? 서울대병원이요. 제가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차를 몰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늘아, 괜찮아야 해.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설아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요? 지금 검사 중이에요. 무슨 일이래요?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대요. 경련도 했다고. 설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설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늘이 강해요. 견딜 거예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늘이가 폐렴이에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각합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면역력이 약해서 주의가 필요해요. 치료하면 괜찮아지죠? 네.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좋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를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하늘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어. 처음으로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삼촌. 응, 삼촌 여기 있어. 괜찮아. 하늘이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설아가 옆에 앉았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치료 너무 무리하게 시킨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늘이가 약해서 그래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더 조심하면 돼요. 밤이 되었습니다.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설아 씨, 집 가서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저도 있을래요. 안 돼요. 내일 출근하셔야죠. 하지만 괜찮아요. 전 시간 많아요. 시간이 많다니요? 오늘 회사 그만뒀어요. 설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하늘이만 돌볼 겁니다. 미안해요. 당신 인생을 망쳐서. 망친 게 아니에요. 찾은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걸. 설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이제 가세요. 내일 다시 오세요. 설아가 일어섰습니다. 하늘이에게 뽀뽀하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하늘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장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장인어른. 서준아, 무슨 일이니? 하늘이가 입원했습니다. 뭐, 괜찮니? 폐렴이래요. 일주일 있으면 좋아진대요. 그래도 다행이구나. 장인어른,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라고?
하늘이 돌보려고요. 장인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서준아, 정말 괜찮겠니?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내 선택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잘 부탁한다. 네, 꼭 지키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이를 다시 봤습니다.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지켜줄게. 이제 아빠 계속 옆에 있을 거야. 하늘이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의자에 앉아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서준아, 고마워. 서연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미안해. 너무 늦었지? 아니야.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야. 서연이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삼촌. 응, 하늘아. 잘 잤어?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뭐가 좋아? 삼촌 좋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날 좋아한다고 했어. 하늘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하늘이 좋아. 정말 많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늘이가 퇴원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하늘이는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하늘아, 집 가자. 응.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먼저 손을 내미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설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점심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늘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삼촌요. 그래, 하늘이 옆에 앉을게. 밥을 먹는 하늘이를 봤습니다. 숟가락질이 서툴렀지만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잘하고 있어. 응.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하늘이가 블록을 가져왔습니다. 삼촌, 같이 놀자고. 응. 바닥에 앉았습니다. 하늘이가 블록을 내 앞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일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집 모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거 집이야? 응. 우리 집. 우리 집? 삼촌, 나, 이모. 하늘이가 블록 3개를 가리켰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맞아. 우리 집이야.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설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인 민영호 씨였습니다. 아버지. 왔다, 설아야. 장인이 들어오더니 하늘이를 봤습니다. 우리 하늘이 많이 좋아졌구나. 할아버지. 하늘이가 처음으로 크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 하늘이가. 설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인이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 할아버지 왔어. 좋아. 할아버지도 하늘이 좋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장인이 하늘이를 내려놓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준아, 수고했다. 아닙니다. 서연이가 보고 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장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알아.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늘이가 중앙에 앉았습니다. 양옆에 저와 설아가 앉았고 맞은편에 장인이 앉았습니다. 하늘아, 맛있어? 응, 맛있어. 다행이다. 설아가 하늘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아, 이모가 물어볼 게 있어. 응? 삼촌 어때? 하늘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많이 좋아. 정말? 응.
삼촌이랑 있으면 행복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다고 했어. 나도 하늘이랑 있으면 행복해.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삼촌, 응? 하늘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아빠야?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설아가 숨을 삼켰습니다. 장인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늘아, 선생님이 그랬어. 친구들은 아빠 있는데 나만 없다고. 삼촌이 아빠면 좋겠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아빠? 응. 나 하늘이 아빠야. 진짜? 진짜야. 진짜 아빠. 하늘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팔로 제 목을 감쌌습니다. 아빠 좋아. 나도 하늘이 좋아. 정말 많이 사랑해. 설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아 봤지? 우리 하늘이. 장인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를 놓아주고 얼굴을 봤습니다. 하늘아, 이제부터 아빠라고 불러도 돼. 응, 아빠. 그래, 아들. 아빠 계속 같이 있어줘. 당연하지. 아빠 항상 여기 있을게. 하늘이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설아가 차를 내왔습니다. 한서준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죠?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고마워요. 정말, 저도 고맙습니다. 하늘이 키워주셔서, 이제 우리 가족이네요. 네, 우리 가족입니다. 장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서준아. 장인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기뻐할 거야. 너 같은 아빠를 만나서. 장인어른, 우리 하늘이 잘 부탁한다. 네, 평생 지키겠습니다. 장인이 나가고 저와 설아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하늘이 치료 계속 받게 하고 제가 옆에서 돌볼 겁니다. 일은요? 다른 일 찾아볼게요. 재택근무 가능한 거요.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요. 이게 제 일입니다. 설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가 잘 선택했나 봐요. 네. 당신을 남편으로 선택한 거요. 저는 서연이한테 못 해줬어요. 아니에요. 지금 하늘이한테 해주는 거, 다 서연이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이를 깨웠습니다. 하늘아, 일어날 시간이야. 응, 아빠. 잠결에도 아빠라고 부르는 하늘이 매번 가슴이 벅찼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센터에 데려다주고 치료가 끝나면 데리러 갔습니다. 주말에는 공원에 갔습니다. 아빠, 그네 타고 싶어. 그래, 가자. 그네를 태워주었습니다. 하늘이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높이, 더 높이. 알았어. 그네를 더 세게 밀어주었습니다. 하늘이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 평생 듣고 싶다. 한 달 후 센터에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수진 원장이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하늘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요? 언어도 늘었고 사회성도 발달했어요.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됐어요. 다행입니다. 아빠가 생긴 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중요했나요? 당연하죠. 아이한테 아빠는 세상이에요. 원장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이거 봐.
하늘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응. 아빠, 나, 이모. 와, 정말 잘 그렸다. 하늘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사랑해. 처음으로 하늘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하늘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보고 있지? 우리 아들 이렇게 잘 크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평생 지킬게. 하늘이가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1년 후, 하늘이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학교 가는 거야? 응, 하늘이 이제 초등학생이야. 떨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하늘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입학식 날 교문 앞에 섰습니다. 하늘이는 새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사진 찍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습니다. 아빠, 나 잘할 수 있어? 당연하지. 하늘이는 뭐든 잘해. 그치? 하늘이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 나는 민하늘이야. 안녕.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설아에게 전화했습니다. 하늘이 잘 들어갔어요. 정말요? 울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친구들한테 먼저 인사했어요. 세상에 우리 하늘이가.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아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축하하는 의미로요. 좋아요. 제가 요리할게요. 저녁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늘아,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친구도 사귀었어. 정말? 이름이 뭔데? 민준이. 나랑 이름 비슷하대. 그래. 잘 됐다. 하늘이가 신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교실 이야기, 급식 이야기.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할 수 있게 됐구나. 식사를 마치고 하늘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설아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한서준 씨. 네. 고마워요. 정말. 왜요? 하늘이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설아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서연이가 남긴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설아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하늘이가 7살 되면 주라고 했어요.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서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 하늘이가 7살이 됐겠구나. 학교도 잘 다니고 있겠지? 고마워. 우리 아들 지켜줘서 너라면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 하늘이한테 전해줘. 엄마는 항상 하늘 위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리고 서준아, 너도 행복해야 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서준아. 서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서연아, 나도 사랑해. 그날 밤 하늘이를 재우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엄마 이야기 해줄까? 응. 하늘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는 하늘이를 정말 사랑했어. 하늘 위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셔. 정말? 응. 하늘이가 웃을 때마다 엄마도 같이 웃으실 거야. 그럼 나 많이 웃을래.
그래. 많이 웃어. 하늘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그래도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하늘이가 있어서 괜찮아. 하늘이가 잠들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서연아, 봤지? 우리 아들 이렇게 잘 크고 있어. 앞으로도 잘 키울게. 약속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 찍은 하늘이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였습니다. 하늘이가 준 선물, 그건 바로 아빠라는 이름이었습니다. 7년 전 복수를 위해 돌아왔던 그 길, 이제는 사랑을 위해 걷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늘이와 함께라면 어떤 길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아, 고마워. 아빠로 살게 해줘서. 별빛 아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서준과 하늘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